네, 영양의학과 임경화 박사님과 함께하는 AWSA 건강 프로젝트 시간입니다.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선생님 얼굴을 뵈니까 네. 아주 얼굴 피부도 좋고 잘 주무셨나 봐요. 네, 덕분에 잘 잤습니다. 네. 네. 자, 오늘 저희가 할 내용이 이 수면하고 좀 관련이 있죠? 네, 우리가 뭐 잘 먹고 네. 잘 자고 네. 또 이렇게 배변 활동도 잘하는 거 네. 너무나 중요한데요. 이 기본이 깨어져서 음.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네, 많죠. 네. 네. 그래서 뭐 3명 중에 1명이 네. 이 불면증을 겪는다고 하는데요. 네. 네, 이 숙면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첫 단계인 만큼 불면증으로 인한 이게 수면 부정은 네. 사실은 이 질병이 아니라고 이렇게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수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네.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수면을 잘 취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네. 이 수면, 잠이죠. 잠을 우리가 네. 얼마나 자는 것이 좋을까요? 네, 이 미국의 수면 재단이라고 있어요. 네. National Sleep Foundation이 있는데 네. 여기서 이제 연령별로 적정 수면 시간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. 네. 그래서 막 태어난 아기들은 사실 먹고 자는 게 일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, 그래서 14시간에서 17시간을 잔다고 하고요. 네. 초등학생이라면은 적어도 적어도. 9시간에서 11시간을 자야 오, 그 다음날 예. 생활이라든가 뭐 두뇌 활동이라든가 네. 내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청소년들 잠 못 자는 그런 청소년들 많은데 네. 적어도 8시간에서 10시간은 자야 된다고 합니다. 못 잘 것 같은데요. 공부들 하느라고. 예. 네. 그리고 성인인 경우에는 네. 7시간에서 9시간은 자라고 하고요. 네. 그리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7시간에서 8시간 네. 요렇게는 꼭 자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. 네. 나이가 드신 분들 잠을 못 주무셔서 네, 네, 네. 고민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면 꼭 그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고요, 몸에. 그렇습니다. 너무나 부족한 수면 시간 네.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. 네. 네, 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데요. 네. 7시간 정도 잤을 때 질병이 걸릴 위험이 네.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이게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쇼트 슬리퍼, 그러니까는 잠을 적게 자는 하루에 4시간 이하만 자더라도 이게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요. 네. 그다음 롱 슬리퍼에서 하루에 적어도 10시간 이상 자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. 이 쇼트 슬리퍼는 유전적인 요인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고요. 이 쇼트 슬리퍼하고 롱 슬리퍼는 네. 전체 인구의 약 1% 이하라고 존재한다라고 하고 대부분은 7시간 이상 잠을 자야 된다라고 하는데요. 네. 일단 이 잠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안 잔다 이랬었을 때는 실제로 혈당이 올라가고요. 아무것도 네. 안 먹어도 오. 혈압도 올라갑니다. 네. 그리고 교감신경,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네. 그리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뇌혈관, 치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. 네. 정말 잠을 못 주무시면은 사람이 일단은 힘이 다 빠지게 되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면 잠을 이제 오래 잔다고 하는 분도 많아요. 네. 이렇게 오래 자는 게 또 결코 좋을까요? 솔직히 그 잠을 오래 잔다고 해서 좋으냐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아. 오히려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 뇌졸중에 걸릴 가능성도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. 그래서 사람마다 뭐 절대적인 수면 시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성인이라면은 7시간에서 9시간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밤새 공부를 할 때도 있고요. 네. 일을 하느라고 사실은 잠을 못 잘 때가 많이 있어요. 네, 네, 네. 그랬을 때 뇌 기능에 어떤 네. 영향을 줄까요? 네, 이 부분은 꼭 들으시고 잠을 자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요. 네. 잠을 포기하고 밤새 일을 하거나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그렇죠. 네,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사람들은요, 네.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. 아. 네,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뇌에 노폐물이 쌓일 수가 있는데요. 네. 이 숙면하고 뇌의 청소 기능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. 우리가 뇌가
수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뇌에서 그 찌꺼기라는 게 나오는데요. 네. 잠을 깊이 잤을 때 뇌의 청소 기능인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뇌에 쌓여있는 찌꺼기들을 자는 동안에 이 글림프 시스템이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데 청소를 못하게 되면 뇌가 망가진다라는 겁니다. 아. 네,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되면 이 글램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고 또 청소를 못해서 쌓인 이 찌꺼기들이 실질적으로 인지기능 장애와 또 기억력 악화를 유발하는 그래서 이제 뇌 기능을 망가뜨려서 결론적으로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. 네. 네. 자, 그러면은 저희가 숙면을 딥슬립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자다 깨다 하는 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네. 음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네, 있습니다. 일단 나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잘 검토하셔서 내가 네. 잠 못 자는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불면증에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. 아. 근데 이렇게 늦게 잔다고 해서 늦게 일어나면은 또 이게 반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하나는 일찍 일어나고 또 가급적이면 낮잠을 자지 않고 그리고 침대에만 너무 누워 있는 그런 시간도 줄여야 됩니다. 네. 그리고 카페인이라든가 술이라든가 담배,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은 가능하면 줄이시고 네. 그리고 일광욕을 햇볕을 보는 부분들이 사실 햇볕을 통해서 우리가 비타민 D라는 것들이 합성이 되고 또 네.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. 그렇죠. 네, 그리고 또 이제 숙면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슬립 푸드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네. 숙면을 도와주는 음식이 있는데 네. 가장 흔한 음식 중에 하나 바로 우유죠. 우유. 네. 아. 우리 갓난의 아기가 어떻게 보면 엄마의 젖을 이렇게 네. 먹고 그냥 푹 자죠. 자죠. 네. 네. 그런 것처럼 우유에도 우리가 멜라토닌을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트립토판이라는 게 있는데요. 네. 이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 유도 호르몬이 이제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분비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만들려면은 사실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, 칼슘 몇 가지 영양소가 필요한데요. 우유가 이 멜라토닌의 분비를 돕는 칼슘이 풍부하고 그 외에도 마그네슘, 칼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칼슘, 마그네슘만 하더라도 이완시키고 또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우유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네. 따뜻한 우유가 좋고요. 예. 찬 우유는 아무래도 이 신경을 깨우거나 소화기관을 불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전쯤 이게 따뜻하게 우유를 데워서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. 네. 이 두 번째가 바나나입니다. 바나나. 네, 바나나 역시 이제 트립토판이 굉장히 풍부해서 네. 좋은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. 멜라토닌이라든가 세로토닌 이게 신경 호르몬 합성을 도와주게 됩니다. 그리고 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량 함유된 마그네슘, 칼륨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마음도 진정시켜지만 근육도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또 몸을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네. 그리고 가끔 우리가 긴장을 많이 하다 보면 근육에 경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. 이럴 때도 이 마그네슘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멜라토닌 합성에 필요한 또 이렇게 비타민 6도 많아서 바나나 드시는 거 좋겠고요. 그리고 또 상추가 우리가 뭐 네.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. 그렇죠. 네, 상추를 먹으면 우리가 운전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만큼 네. 이제 졸음을 유발하는 그런 성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신다 하면은 저녁 식사에 상추를 이렇게 곁들여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. 네. 자, 끝으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네. 정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한테 네. 뭐 저희가 어떤 때는 약의 도움을 받잖아요. 네. 그렇게라도 자야 될까요? 저는 그렇게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4개월째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저희 클리닉에 오셨는데요. 네. 이분은 뭐 의사가 처방한 약도 다 무시하고 그렇다고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안정되냐 그것도 아니고 네. 너무너무 불안하고 그래요. 네. 물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4개월 전에
그동안에 큰 이슈가 있었어요. 정신적으로 그런 트라우마가 있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큰 수술하거나 아프거나 그래도 수면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. 그 이유는 우리가 네. 자면서 힐링이 되고 상처 치유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는 부분들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부하시기보다는 이 전문의가 처방했을 땐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약을 드셔서 그 제대로 된 복용량,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, 적극적으로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부분들도 빼먹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가 정말 잘 자야지 하루 생활이 좋은 거고 그 하루 생활이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의 건강 오래도록 살 수 있는 수명에도 연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